연준이 나 금리 더 올릴 거야. 인플레이션 아직 부족해. 더 잡아야 돼. 라고 발언을 하면은 강경기조로 매파적 발언이라고 해서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떨어져요. 하지만 0.25포인트 올리고, 자, 이제 우리 금리 동결을 슬슬 준비를 해봅시다. 미국에서 디폴트가 나올 것 같아. 자국 내 위협을 먼저 해소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다들 이제 금리 동결 준비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동결하게 되면 상승장 옵니다. 왜냐면 5월 3일 오전 단기매매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다들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야당과 여당의 부채 한도 협의가 안 됐죠. 그렇다 보니까 디폴트 우려감이 있었고, 그 디폴트 우려감이 은행주들의 리스크로 연결이 되면서 은행주들의 하락이 나스닥의 하락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갭 하락 출발이 예정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스닥보다는 2차전지 테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갭 하락 출발 이후에 2차전지 테마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경우 국내 증시는 나스닥보다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다 빠지는 경우엔 다시 제자리로 갈 거고요. 참고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어제 2G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도 갭상승 출발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고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고, 현재 2G가 일단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긴 하죠. 페라이트 쪽에서. 페라이트 쪽에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을지언정 이게 2차전지도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단발성 급등이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정도 급등하고 나서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이익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뭐 2G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오히려 갭이 덜 뜨면 추가적인 상승 신고가 추세로 갈 때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일단 관심 종목 놓고 보고요. 오늘 아마 차트가 깨지는 종목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장 시작 1분 남았네요. 일단은 덕양산업 2G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고요. 레이크 머티리얼까지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야겠네요. 자, 장 시작했고요. 종목들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갭이 좀 크게 나오네요. 이것도 일단 오버슈팅 나오면은 홀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9시 한 3분까지 시장 보면서 종목들 좀 체크할 건데, 여러분들 일단 미래생명자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3박자 차트가 나왔죠. 얘도 뭐 사실 러시아와 관련해서 흑해 곡물 협정 들어가기 전에는 곡물주로 시장에서 해지성 급등 나올 수 있는 앤데, 거래량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저가 추세는 높여가고 있고, 사실상 4월 27일에 만들어진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매수 호가상 매수 비중 좀 높고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감 비율 보일 것 같으면 매수할 거니까 미리 관심 종목 좀 체크를 해둘게요. 자, 우선 오늘 미래생명자원 먼저 방망이 짧게 잡고 들어가 볼게요. 이거 7,000원 아래에서 매수합니다. 현재가에 미래생명자원. 자, 미래생명자원도 7,100원까지 일단은 1차 상승파동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1차 상승파동 구간에는 방망이 짧게 잡고 들어갈 거니까 1차 목표가 7,140원 부근까지만 잡고 분할익절 보면서 대응하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됐다고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한 거라서 7,4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7,480원 정도까지 볼게요. 일단 현재 페라이트 관련주가 한 번 더 강세를 보일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사료주 곡물주들이 한번 급등이 나올지 해지성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둘 다 추세는 굉장히 좋아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대장주로 유니온 머티리얼이 움직이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무릉돈에서 미리 매수를 해서 현재 홀딩 중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저희가 동일한 종목으로 2G 알려드렸고 오늘까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유롭게 이것도 익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자, 일단 미래생명자원 좀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고 7,100원 위로 한번 간헐적으로 상승 구간 나왔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상승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만 위로 밀어 올려내면은 7,3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급등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매물 맞고 밀리는 경우에는 종목 짧게 정리해서 오늘 시간 있을 때 다음 종목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잡아가면 되고요. 현재는 순매수 동향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제 이 위로는 거래량도 양봉으로 빠질 수 있고 또 본격적으로 시장 대기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 현재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1등으로 오르고 있고 페라이트 관련주 중에서 이제 투자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현재
흑해공물 협정 관련주들 해지성으로 시장에서 급등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시장이 불안정한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 한번 볼게요. 외국인 코스닥 중소형주는 매도, 대형주는 매수. 대형주 매수가 있다는 것 자체에 유의미한 점을 부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1차 목표가 체결됐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자, 1차 목표가 체결됐고요. 2차 목표가는 7,380원까지 잡고 분할 익절 보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선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미래생명자원 20% 먹을 종목 아니에요.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랑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떨어졌고 오늘 FOMC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미중은 분쟁을 계속해서 미국 중국은 싸우고 있고 우리는 북한과의 리스크가 있죠. 여러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개인 투자자도 매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우리도 방망이 짧게 잡고 매도했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더 심해요. 왜냐면 환율이 개높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심리적인 영역인데 단순히 매도를 계속 하고 싶다, 이게 반영이 되면서 매물 소화가 잘 안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까지 단순히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고 이 흐름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현재 5월 초반부 대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내일 FOMC에서 연준이 자국 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지 인플레이션을 잡을지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넘버원 복튜브님, FOMC에서는 금리 발표를 하는 거죠. 금리를 높이면 주식이 하락인 거고.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0.25포인트 높인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 이미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을 미리 받았어요. 조정이 다 나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금리가 0.75포인트 1포인트씩 올리다가 현재 0.25포인트를 올린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죠. 호재입니다. 그래서 0.25포인트 올리는 거는 주식에 변동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중요한 게 있죠. 0.25포인트를 올리고 연준이 금리 더 올릴 거야, 인플레이션 아직 부족해, 더 잡아야 돼 라고 발언을 하면은 강경기조로 매파적 발언이라고 해서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떨어져요. 하지만 0.25포인트 올리고, 자, 이제 우리 금리 동결을 슬슬 준비를 해봅시다. 미국에서 디폴트가 나올 것 같아. 자국 내 위협을 먼저 해소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다들 이제 금리 동결 준비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동결하게 되면 상승장 옵니다. 왜냐면 이게 항상 시장은 빅 사이클이 있는데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은 떨어지고 금리를 동결시키면 시장이 회복기에 들어가고요. 제로 금리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면 불장이 옵니다. 상승장이죠. 그래서 이게 몇 년 단위로 사이클 주기가 계속 도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강주호님, 그렇죠. 저평가의 기준이 실적은 현재 부진해도 미래 전망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도 저평가 종목이라고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트레이더들의 입장이나 기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예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2차 전지가 오르는 이유만 봐도 뭐 예를 들어서 레이크 머티리얼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실적이 시가총액이 현재 1조 1천억, 주가가 17,000원, 유통물량 대비 고평가되어 있어요. 상당히 고평가입니다. 그럼 지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래의 가치를 따졌을 때 이 종목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미래 가치, 미래 전망성이 단순히 우리가 추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는 기업들,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고체 기업들이 전고체를 국산화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산 전고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수혜를 보겠죠. 2030년에 더 큰 수혜를 보고 더 큰 회사가 되어 있을 거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형 성장성이 보장된 종목들은 지금 당장 고평가가 되어 있을지언정 주식 자체는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 보면 고평가예요. 근데 주식은 내일을 보는 거고 미래를 보는 거고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평가죠,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반대로 2차전지 종목 중에 실적이 구려요. 완전 그냥 적자에다가 재무가 엉망이야. 3, 4년 동안 적자를 봤어. 근데 테슬라에서 독점 계약을 따내. 당장은 적자야. 하지만 1년 뒤에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계약이 2030년까지 지속이 되면서 이 회사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저평가죠. 이게 테슬라의 계약, 공급 계약 때문에 당장 상한가가 2번, 3번 때려도 저평가입니다. 2030년까지 반영이 될 예정이라면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미래생명자원 당일 고가 뚫어내고 한 번 더 급등 구간 가져가는데 잔량 보유 중이신 분들 매도하시면서 대응할게요. 자, 2차 목표가 체결됐습니다. 미래생명자원 나머지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 욕심 없이 이 위로는 이제 욕심의 영역이니까 다 매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